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기준으로 어제 0.43% 정도 나왔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하방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생각보다 강한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비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강하게 무너져 내리는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포지션을 극단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하단부에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3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자, 그 측면에서도 이제는 대응이 편해졌어요. 자, 이전과는 대응이 달라졌다는 거를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전 같으면 우리가 CPI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 자체가 극심했기 때문에 뭐 대피를 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어쨌든 포지션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때는 어떤 시기다? 바로 역배열 시기에서 하던 행동입니다. 자, 역배열 시기에서 CPI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추세의 변동이 강하게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대피를 하거나 했었지만, 자, 보면은 보통 10월 초 매달 10일 인근에서 발표가 이루어지죠. 보시게 되면 뭐 9월에도 이렇게 하락으로 추세 전환이 됐었고 10월에는 반대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PI를 기점으로 하락 혹은 CPI를 기점으로 상승,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슨 CPI 발표만 있으면 포지션을 뭐 손가락 뒤집듯이 바꾸는 게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역배열이 아닙니다. 역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정배열에서 CPI 발표는 이제 그저 대응해야 되는 대상일 뿐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CPI가 높게 나와서 하방이 뚫리게 되면 저점에 닿는 속도가 빨라질 뿐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매수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CPI가 잘 나와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추세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면 또 하락은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CPI 발표가 컨센보다 조금 높게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수준에서 아마 이렇게 조정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CPI가 발표됐다고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파동상으로 하락을 그리는 부분이고, 이거를 CPI가 뉴스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구실이 되어줄 뿐이에요. 즉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선행인지 후행인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즉 CPI 발표는 발표가 될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하방을 그린다면 정배열에서는 우리는 하단에서 모아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CPI가 통해서 올라간다면 그럼 우리는 가지고 있던 포지션들을 더 높은 위치에서 정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전같이 이런 식의 엄청난 낙폭과 그리고 추세상 지지 구간이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은 지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CPI를 기점으로 우리가 대피를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월 초에 CPI 발표가 났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4월 14일부터 하락이 시작돼요. 자, 그런데 구간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자, 14일부터 시작된 하락이 이전의 저점인 뭐 12,600 라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신저점을 만들면서 11,000포인트까지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어떠한 CPI 발표라던가 물가지수 그리고 금리 인상의 요인들이 역배열 구간에서 강하게 작용을 해왔다면 지금은 어쨌든 정배열로 나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CPI가 발표돼서 하방 지지를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그냥 우리가 재매수 타이밍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식의 전환이 조금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의 투자와 이때의 투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어쨌든 고금리라는 이러한 벽돌이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일은 크게 없어요. 즉 코로나 시절에 나왔던 상승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비슷한 상황이었던 뭐 예를 들어서 2002년을 가본다고 한다면, 그쵸? 자, 2002년을 가본다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방을 그렸었고, 자, 이제 여기서 정배열이 잡힌 상황이죠. 그쵸? 그럼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전 같은 이러한 기울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에 금리가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의 고점, 지금으로 친다면 13,000 라인까지를 자, 이렇게 천천히 회복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단부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자, 금리 인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역배열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 이전의 버블 상태에서의 하락보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도 그러한 식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13,000에서 14,000까지는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기에는 어느 정도 다시 12,000선까지도 커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2024년 후반이나 25년부터 다시 낮은 금리의 상황이 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위치에서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처럼 투자할 필요도 없고 이 시기에 하던 것처럼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차곡차곡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CPI 뭐 이런 게 발표가 되더라도 이제 호들갑을 그만 떠시고 어느 정도 묵직하게 투자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굳이 우리가 뭐 5배짜리 QQQ 뭐 아니면 5배짜리 테슬라 뭐 이런 걸로 까부는 투자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 횡보 추세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괴리울 때문에 5배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은 돈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길에 버리는 게 될 수가 있어요. 3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배 투자를 하실 거라면 저점에서 비중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1, 2배짜리 혹은 상승에 초입에 있는 종목을 잘 발굴을 하셔서 그러한 종목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가시는 투자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 투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시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뭐 제가 이득 보는 것도 없고 크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어느 정도 대응의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